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금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비즈니스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피로스의 승리,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을 비롯하여 무역이나 기업 간의 경쟁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피로스의 승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용어의 정의, 유래,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 이겼지만 패전이나 다름없는 승리를 말합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북서부 에피로스 왕이자 뛰어난 장군이었던 피로스 1세의 일대기에서 나온 용어로, 그는 어려운 전투에 참여해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전쟁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비운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피로스 승리 유래, 로마군과의 전쟁인 피로스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 그리스군입니다. 고대 그리스 군인의 모습을 표현한 동상이죠. 이제 로마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스파르타군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쪽이겠죠. 자, 피로스 1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전쟁도 잘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 출병으로 신규 세력인 로마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 로마군 전사자 8,000명에 비해 피로스군은 3,000명의 전사자만 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5년간의 전쟁에 모두 승리했으나 보급 없이 병력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피로스는 그의 승리를 축하하는 장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우리가 로마인들과 싸워 이런 승리를 한 번 더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자, 이 말대로 승리는 했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받아서 내가 진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스의 승리 사례,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 러시아는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들 보겠습니다. EU 러시아 7개 주요 은행 대상 스위프트 퇴출 제재 합의라고 되어 있죠. 러시아 은행을 거래를 정지시켜버렸기 때문에 러시아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죠. 자, 최근에 나온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퇴출해야 G8에 이어 G20에서도 쫓겨날까, G20에서 빼라, 이런 얘기죠. 자, 러시아 석유가스 수출 대금으로 비트코인 받을 것, 자, 루블로 받겠다도 얘기하는데 이제 비트코인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러시아 하원 및 하원의원 328명 전원 제재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 하원까지도 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러시아 청년들 국외 이민 행렬. 러시아를 떠나겠다는 러시아 청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 탓. 유해총의 결의안 채택 140개국 찬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푸틴에 대한 지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푸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최소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초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했는데요. 끝나기도 전에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고립이랑 제재를 받고 있죠. 이미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겨도 득될 것 없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사실이기에 협상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나왔는데, 러시아가 이기더라도 경제제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전투를 보면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게 싸우기 때문에 피로스의 승리를 떠나서 전쟁에 이기기도 힘든 상황 같습니다. 근데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재하는 서방 세계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러시아에 대한 매질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우크라이나 해법을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자칫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상처뿐인 영광 말이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자,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이 미국 등 서방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자기들이 더 피해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한국이랑 미국의 세탁기 전쟁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입장에서 두 번이나 WTO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생산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바람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 자, 미국 또한 한국산 세탁기의 수입은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하지 못했다. 미 행정부의 과잉 보호가 설립한 지 100년 넘은 장수기업 월플에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한국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고 미국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 한쪽이 이겼다기보다는 둘 다 이기려고 하다가 둘 다 피해를 봤다 하면서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승자의 저주랑도 비슷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기업 인수의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리한 투자로 투자 금액보다 적은 이익을 보거나 투자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큰 손해를 볼 때를 얘기합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막대한 손해만 남은 피로스의 승리도 비슷한 맥락으로 쓰는 말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피로스 승리와 승자의 저주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it go, make my body go. Make our bodies high.